안녕하세요. 네.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 웰빙 이즈 웰다잉이다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어, 우리가 웃는 게 굉장히 우리 삶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한 스팟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때는 입꼬리를 딱 잡고 입꼬리 올리고 짝 한 번 더 입꼬리 올리고 짝 즐겁게 짝짝 귀엽게 짝짝 행복해 행복해 우리 입으로 행복하다 하면 진짜 행복해진다고 한다 그죠? 두 번째는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쪽 한 번 더 입꼬리 내리고 쪽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진정해 그래요. 우리가 웃을 때는 막 웃으시는 게 좋지만 화가 났을 때는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진정하시는 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웰빙 이즈 웰다잉이다.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것이다. 잘 산다는 얘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이 꼬리를 쫙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웰다잉의 마지막 시간, 웰다잉과 호스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행복한 방식으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 웰다잉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죽음이란 걸 무조건 금기시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서 평안하게 맞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웰다잉이다.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거나 건강할 때 미리 임종을 계획하는 적극적인 과정도 모두 어떤 과정? 웰다잉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웰다잉은 어떤 것이 있었죠? 미리 유서를 써보는 거나 그 다음에 임종 준비 교육이나 그 다음에 내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의 지나간 시절의 사진들을 다 모아서 나의 자서전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웰다잉이다. 그죠? 그래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150사람에게 질문지를 한번 설문지를 해봤더니 이처럼 웰다잉 교육을 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웰다잉을 하는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쪽으로 대답을 많이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웰다잉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잘 살기 위한 방법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적극적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잘 사는 방법이 뭐다? 바로 웰다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요 전문가의 동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저는 할게요. 호스피스 센터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제 전공은 가정의학과고요.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 왜 삶이 준 최대 발명품일까? 그게 이제 제 강의 주제입니다. 호스피스란 말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네. 호스피스는 원래 중세에 순례자들이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하룻밤을 묵어가는 곳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꼬랑꼬랑해질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하는 데서 좀 편안하게 하는 곳 그렇게 하다가 요즘 어떻게 변했냐면은 연명치료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하고 싶지 않죠? 요즘은 이제 많이 퍼져서 난 죽을 때 절대로 저거 안 할래. 그게 이제 연명치료. 예를 들면 삶의 가능성이 없는데 호흡기를 꽂고 연명하는 거. 자기는 살고자 하는 일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연명치료를 하는 거를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호스피스랑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제 가족 이야기부터 할게요. 제 가족은 제가 2010년도에 그날 아침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어머니가 전화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전화를 안 하고 이제 아침에 딱 전화를 했는데 양수야 큰일 났다. 네, 첫 마디가 딱 그거 쓰면서 제 친구 병원에 갔더니 암일 것 같다. 그것도 담낭에 있는 암이다. 암 중에서 평균 수명이 한 6개월 정도 되는 암이었는데 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의사지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죽음을 많이 맞이했지만 내 가족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는 거는 또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는 익숙치 않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그걸 뻔히 보면서 내 가족은 그렇지 않을 거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여느 사람처럼 저도 똑같이 수술 잘하는 의사 찾아보고 또 서울로 아버님 모시고 오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제 수소문해서 이제 수술도 할 수 있을 정도라서 수술하시고 또 아니나 다를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재발을 하더라고요. 재발하고 또 방사선 치료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제가 미국 연수하면서 잠시 배웠던 그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아버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이 있겠다 했는데 그것도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극복하지 못해서 이제 호스피스를 권해서 호스피스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있는 병실에서 거꾸로 이제 자게 됐는데 밤새 옆에 있는 환자는 호흡기가 안 좋아서 끌떡끌떡 넘어가고 10분마다 저는 깨서 아버지가 어디 아프신지 계속 봐드리고 양수야 배 아프다 내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편안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생을 마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번뜩 들었고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도 좀 되면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래 끌 것 같았는데 아버지는 이제 걸어서 들어가셨지만 한 10일 못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우리 장인이 다시 이제 대장암 사기 딱 진단받고 폐까지 전이돼서 수술도 못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장인 어르신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끝까지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이별도 못하고 그냥 폐혈증 걸리셔서 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사람들한테 좀 도와줄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센터는 7명의 식구가 있습니다. 간호사 5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음악요법 선생님, 그리고 원예치료 선생님, 그리고 이제 성직자분도 계시고, 또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느 병원처럼 들어오면 의사가 다 주도해서 뭔가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많은 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가족들하고 다 같이 상담합니다. 상담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첫 환자 케이스였어요. 첫 환자 때 첫 번째 항암을 실패하시고 이제 항암 안 하겠다 해서 농사 짓고 좀 살겠다 하면서 김포로 들어가셔서 한 4년을 잘 지내셨어요. 지냈는데 이게 이제 폐까지 딱 전이되시면서 숨이 차니까 집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식들은 음대를 나왔고 성악을 전공했던 아들이 있었고 일단 정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몰핀을 쓰게 되면 숨찬 게 완화되고 하니까 반짝 좋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족들한테 제안했습니다. 가족 음악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근데 그것도 딱 며칠이었는데 그 딱 며칠 지나니까 이제 가족들도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넘어가시면서 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때가 있는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호스피스에서 하는 일들은 가족 사진 같은 걸 같이 찍어드리는 일도 하고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날 때마다 또는 우리 센터 식구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가장 좋은,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그게 생에 어느 정도 딱 남아있는 그 시점에서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뭘까? 뭘 제일 하고 싶은지를 꼭 묻습니다. 이제 제일 황당한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라고 하면 마지막 돌아가시가 다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간다. 맞아, 임종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좋은 죽음은 뭐라고 하죠? 자는 듯이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안 좋은 죽음입니다. 왜? 자는 듯이 가다 보면 내 자식들이나 누구에게도 나의 마지막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자녀들이 받는, 우리 엄마의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그냥 가시기 때문에, 그 남은 가족들이 받는 데미지는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는 듯이 가는 죽음이 딱 그렇게 좋은 죽음이 아니다. 자, 예를 들면, 그래서, 내 남은 삶 동안 뭘 할 것인가. 우리 버킷리스트 있다. 그죠? 이런 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사실은 김병 그때 효자가 없다고 일반 병원에서 막 가족들도 힘들고 이러면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이 애증밖에 안 돼요. 애증. 애정이 아니고 애증이 남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가족들도 고인을 추모하고 또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려 그러면 왜 된다? 예, 이런 호스피스에 가서 서로 또 갈 수 있는 거리도 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에서 충분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도 뭔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게 바로 호스피스들. 그리고 요즘은 또 호스피스 병동에 가셨다가 혼전이 많이 계셔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꼭 우리가 호스피스를 죽기 직전에 가는 곳이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그죠?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뭐가 있냐 하면 데스 카페, 죽음 카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 손잡고 가서 뭐 묘지 모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죽음에 관계되는 것들을 거기 전시도 시켜놓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 손을 잡고 데스카페 가자 하면 과연 가시는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이만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아직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클리어 헨리 완화의료위원회 최고 책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핵심 문제가 있어 5에서 6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동의를 합니다. 유언장도 작성해보고 그다음에 재산에 관한 것도 의논을 하고 장례식 계획도 미리 세워보고 그다음에 또 나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가족들과 미리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웰다잉이다. 그죠? 우리가 잘 사는 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이 잘 죽으려고 하면 또 뭐를 잘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 그죠? 잘 사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웰다잉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언장 작성도 하고 재산에 관해서도 뭘 해요? 세금이라든지 뭐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어떻게 했을 때 가족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당길지 또 나의 재산 중에 일부를 이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다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웰다잉이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자녀가 와서 뭔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장례식에 관한 얘기를 한답니다. 아버지, 우리 장례식은 어떤 게 좋을까요?
사람의 초대하는 사람의 숫자는 어떤 분을 초대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자녀가 가서 아버지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면 뭐라 그래요? 이런 불효자식을 봤나? 예,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물론 아직 어르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그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좀 나누기 어렵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한 몇 개월 후에 아니면 1년 후에라도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장례식 얘기도 하는 것이 내 장례식인데 맞죠? 내 장례식인데 내가 정해야 되지. 내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들이 마음대로 나는 수목장 하기 싫고 나는 산에 묻히고 싶은데 이 자식들이 화장하고 수목장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 나는 묻히고 싶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나는 음, 묘지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묻히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때 화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수목장 해주라. 나는 수목장이 좋을 것 같아. 늘 나무의 어느 한쪽 부분에 살아있는 내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얘기하는 것이 어, 우리나라 윤영옥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의대학 교수인데 의학적으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의학적인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에서는 죽음이 치료의 실패가 아닌 삶의 완성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또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역설적으로 말하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도 늘어났고 죽음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자, 이제 예전처럼 평균 연명이 75세라고 하면 65세 은퇴하고 뭐 60세 은퇴했다 하더라도 한 10년, 15년밖에 더 못 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100세라고 한다 그죠? 100세라고 하면 65세 은퇴하고 나머지 살아야 되는 삶이 35년이다. 어떻게 보면 그 35년 동안 내가 웰다잉하기 위해서 내 건강관리 잘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겠지만 이걸 안 했을 때는 뭐래요? 병으로 인한 고통, 예. 이거를 더 당하고 갈 수도 있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야 될 시스템이 바로 뭐예요? 완화 의료와 호스피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완화 의료 시스템이나 호스피스 같은 것이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바로 웰다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호스피스란 것은 환자들이 편안하고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바로 호스피스다. 서울 성모병원의 라정난이라는 분은 이 호스피스 병원에 계시는 팀장님이신데 인생은 드라마와 같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에게 남기는 인상도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다. 호스피스는 내가 살아온 삶을 정리하면서 인생 전체를 정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도와주는 것이다. 꼭 마지막 죽음을 막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정리도 하고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게 바로 호스피스이다. 그래서 호스피스에서는 신체적인 통증 조절을 가장 중요하게 아까 완화 의료 그죠? 하지만 이와 더불어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도 보살펴주는 것이 뭐다? 호스피스란 곳이다. 그죠? 자, 호스피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적절한 준비와 대책을 해왔던 경우라 해도 실제로 환자가 어떤 안 좋은 걸 취하면 환자의 가족은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된답니다. 아까 우리 의사 선생님, 정명수 선생님, 그죠? 본인이 의사로서 많은 죽음을 봤는데 막상 우리 가족의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 이런 얘기하고 제일 서두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 호스피스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에게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환자의 가족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바로 호스피스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받아들이도록 교육과 격려가 필요한데, 환자의 개인적인 면과 사회 문화적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또 반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누구 입장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의 죽음과 함께 돌봄의 주체는 환자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족에게. 이 환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과 함께 있는 가족에 대한 어떤 필요를 하게 된다. 이게 뭐다? 호스피스에서 하는 일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의 죽음을 모든 사람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죽음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고인에 대한 충분한 애도와 이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뭐다? 호스피스다. 충분한 시간과 경건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이게 호스피스란 것은 꼭 이 환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호스피스. 실제로 상실과 슬픔 이런 거 있었다 그죠? 웰라인에서 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 느끼는 상실과 슬픔. 네. 이거를 우리가 미리 잘 알아서 교육받고 해서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타격이나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상실과 슬픔에 대한 예, 미리 준비하는 교육이다. 이게 어디서 된다? 호스피스에서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죽음의 과정을 고통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 환자와 가족이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되고 실행됩니다. 이게 어디서? 호스피스에서. 항상 숙달된 의료진과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환자와 가족에게 개인적이고 친밀한 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까 우리 그 정양수 선생님 계시는 곳에도 의사 선생님과 그 다음에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죠? 숙달된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도 예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고통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의 과정임을 미리 환자의 가족이 인지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죽음에 이르는 복잡한 생리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약물 사용에 대한 지식도 갖춰야 한다. 피로 및 허약감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증상으로 이해를 해야 하며 이를 치료하거나 이겨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자, 우리가 피로나 허약감이 오는데 이거를 다 치료를 하거나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정상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식욕이 저하되거나 음식 섭취가 감소되는 현상도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특히 식욕 저하는 케톤산증을 유발하여 통증을 억제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말기 암 환자들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식욕이 저하되는 것을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통증이 억제되고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는 물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중단한 단계를 겪는데 이때 나타나는 탈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엔돌핀을 분비하여 환자에게 편안함을 증가시킬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어디서 하는 것이다? 호스피스에 가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강점막이나 입술이나 코나 결막의 수분을 유지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 단계에서는 중요하다. 우리 또 애도 및 사별,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상실과 슬픔과도 일맥상통한 얘기. 가족은 손실을 인정하고 고통을 인식하며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료진은 정상적인 애도 반응을 인지해 주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반응이나 흡연, 음주, 약물 복용, 자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충분히 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서 미리 이런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전파 미디어 등에 형성된 죽음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일반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환자나 가족에게도 이런 고통들이 공포나 고통들이 조금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과도한 애도나 상실로 인하여 자살이나 기타 파괴적인 행동으로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히 대처해 줘야 된다. 이것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호스피스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이번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학 어떻게 하면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이렇게 호스피스 완화 의학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몇 가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는 이제 호스피스 말기암을 위주로 임종의 전문적인 이제 의사들이 진료를 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완화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 역할은 이제 간병 업무와 거의 뭐 비슷하긴 하지만 간병에 준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데요. 그 도우미 개념은 사실 보호자분들 상주하시는 상황에서 이제 그분들이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4명당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4명당 1명씩. 네. 배치되어 네.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요법 치료나 또는 이제 영적 치료, 미술 치료도 있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뭐 노래 치료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다 정말 많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마사지사 들어서 림프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 것도 같이 했는데.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네, 네. 다. 근데 이거 받을 수 있으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서 미술이나 이런 걸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꽃꽂이 같은 것도 하고 안 되면은 보호자분 불러서도 합니다. 보호자 치료도 같이 들어갑니다. 보호자분들도 네. 사실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완화 의학이 하나잖아요. 보호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말기가 되면 환자분들은 뭐 선망이거나 의식이 떨어져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자들이 슬픔과 곧 닥칠 슬픔에 대한 두려움과 네. 또 이제 미래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도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같이 케어하는 그런 게 같이 필요하죠. 제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그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그 죽음에 닥친 사람들보다는 죽음을 당한 사람 이외에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을 되게 그렇죠. 다룬 영화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그런 것도 완화 서비스의 하나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제 이거 사실은 사후 관리를 해드리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라고 해요. 보호자 케어죠. 사후 관리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사별 모임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별하신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저희가 연락을 드려요. 네. 사별을 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그 당시 혹시 또 병동에서 보호자분들께서 친분 관계가 있었으면 네. 그때 또 같이 모여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대부분 것 오셔서 제 같아요. 얼굴 보자마자 우세요. 저를 보자마자 이제 뭔가 그때 일이 떠오르나 봐요. 이게 참 많은 것을 제공하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들도 많이 케어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참 의료 서비스만이 아니라 사람을 다룬다는 것들도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이게 공공기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리고 저는 17병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대기가 별로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 자체를 안 모시려고 하는 문화가 좀 있어요, 현재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이 기회에 가정형이 좀 더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숙제네요. 네네네. 뭐 국가에서는 가정형을 좀 더 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다 시설로 오시면 국가에서 비용이 좀 더 많이 나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형을 좀 더 미는 것도 있고 하기는 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가정형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병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케어하는 것을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 간호사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건지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하세요? 이게 가정간호사를 하려면은 가정간호 전문간호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간호 전문간호사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좀 기준 좀 낮춰줬으면 싶은데 네. 석사를 꼭 졸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정형 호스피스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딴 상태에서 가정형 완화병동의 그 근무 경력이 1년인가 2년인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건을 다 맞춘 사람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급여도 높나요? 급여도 높지 않습니다. 고생대로 네. 하고 사실 돈을 뭐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하는 사람 그래도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운영을 하면 손해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하려고 하고 네.
현실적으로 지금 그 서울 북부병원에서 예전에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가정간호사. 그분이 한 분 계셨고, 저희 쪽에서도 하려고 하다가 가정간호사가 저희가 3명이 있는데 가정형 호스피스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는 가정형 간호사를 그 추가로 인력을 구할 수가 없고요. 일단 네.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가정 간호사들은.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간호사 여자분이잖아요. 여자 혼자서 남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집에 어떤 상황인지 또 무서운 상황일 수도 있고 거기를 놓고서 찾아가는 것도 아무리 병자가 있다고 하지만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완화 환자라고 해서 다 노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젊은 환자분 있을 수도 있고 젊은 남자 혼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 네. 이런 것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도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성폭행까지는 좀 그렇지만 성추행이나 이런 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길 수 목욕 있고. 서비스.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학교를 가고 결혼하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는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짧죠? 네.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시간으로 웰다인과 호스피스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호스피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호스피스에 대한 정부의 어떤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은 아마 조금 전에 보셨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인식도 아직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우리의 인식들도 그 호스피스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웰다잉 하기 위해서는 웰빙 해야 된다. 웰빙 하기 위해서 뭐 하자? 오잘하자라고 말씀. 오잘. 1. 잘 먹고 2. 잘 자고 3. 잘 싸고 4. 잘 놀고 잘 웃다. 이것만 잘 하셔도 아마 인생은 웰빙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웰빙 하시는 분만이 웰다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한번 부르면서 해서도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신나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멋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웰다잉의 마지막 시간, 웰다잉과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늘 오잘하시면서 늘 행복한 마음으로 늘 소풍한 것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의 100세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병수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